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30회의 가슴 압박을 마친 후에 전원을 켠다. 2.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고 기다린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4. 가슴 압박과 동시에 쇼크 버튼을 누른다. 5. 정상 호흡은 있으나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정답은요?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요거 하나 맞습니다. 리듬 분석합니다 했을 때는요, 그 누워있는 대상자의 리듬을 분석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붙잡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만지지 않습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하고 나서 심장 리듬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계속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되죠. 자동심장 충격기는 순서가 전원을 켜야 돼요. 전자제품은 전원을 켜지 않으면 작동 안 하죠. 그리고 나서 패드를 부착하고요. 그리고 심장 리듬 분석하고 제세동을 시행하고 마지막에 심폐소생술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심장 리듬 분석 6글자죠. 제세동 시행 5글자죠. 6, 5 이렇게 가셔야 돼요. 전원 켜고 패드 부착하고 6, 5 심장 리듬 분석 그리고 나서 제세동 시행. 패드 부착 위치도 거의 매번 나오죠. 오른쪽 왼쪽 오른쪽 빗장뼈 쇄골뼈 아래 하나 붙이고요. 왼쪽 젖꼭지 옆 중간 겨드랑이 누구의? 그 대상자의. 우리 눈에는 왼쪽 오른쪽으로 보이지만 대상자의 오른쪽에 하나 붙이고 왼쪽에 하나 붙이는 거예요.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틀리죠. 1.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소독한다. 2.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부터 천천히 뺀다. 3. 윗니를 끼울 때에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운다. 4. 전체 의치는 위쪽과 아래쪽을 분리하여 보관한다. 5.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고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 정답은요? 5번이에요.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고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 위쪽 아래쪽 분리하지 않고요. 함께 보관해야 분실되지 않겠죠? 의치는 표백제에 담그는 게 아니에요. 표백제는 색깔을 빼버리잖아요. 의치 세정제에 담그거나 주방세제, 퐁퐁을 묻혀서 미온수로 의치를 닦는다. 이런 표현 맞습니다.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빼서 보관한다. 미온수까지 맞아요. 하지만 미온수, 찬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왜? 의치는요,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씻거나 보관하면 쪼그라들어요. 의치 굉장히 비싸거든요. 찬물에 보관한다 이 표현을 기억하시고요. 항상 윗니부터 끼고요. 윗니부터 빼는 것입니다. 윗니 끼고 아랫니 끼고 뺄 때는 윗니 빼고 아랫니 빼고예요. 이 낄 때 손가락은요. 위로 낄 때, 윗니 낄 때는요. 엄지와 검지 2개로 끼고요. 아랫니를 낄 때 한 가지 손가락 검지손가락으로 그냥 눌러주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의치를 빼죠. 이유는요. 잇몸 압박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틀리, 의치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왜?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찬물에 보관한다. 왜? 변형을 막기 위해서.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침상에서 머리 감기기죠. 1.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2.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3. 한쪽 귀를 귀마개 솜으로 막는다. 4.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까지 깐다. 5.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2번입니다. 국가고시는요. 긴가민가한 보기가 있어도 확실한 것을 답으로 찾는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점수가 잘 나와요. 2.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아시죠? 머리를 이렇게 모서리 쪽에 오게 해서 머리를 감겨주는 거예요. 수건은 눈을 가려주고요. 이 귀는요, 솜으로 막습니다. 한쪽 귀를 막지 않죠? 양쪽 귀를 막아주는 거예요. 수건은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이 상체 부분을 감싸주면 되겠습니다.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있을 때 2명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침대 쪽으로 옮겨 눕히는 순서는 협조할 수 없으니까 요양보호사 둘이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하나, 둘, 셋 하고 옮깁니다. 어떤 순서로 가요? 일단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해줘요. 그리고 베개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겨줍니다. 대상자의 발바닥이요. 침대 바닥에 닿게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옮기는데 요양보호사가요. 상체 한 곳, 하체 한 곳을 이렇게 지지하면서 하나, 둘, 셋 옮기는 거죠. 맨 마지막에 불편한 곳 없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한다.
베개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또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 상체죠. 다른 한쪽 팔은 둔부와 대퇴 하체죠. 상체 하체를 지지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 둘 셋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마지막으로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해준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한다. 편안하게 해준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순서는,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내리는 순서입니다. 지팡이 내려갈 때나 평지, 요때는요, 내지마건 기억하시죠? 내지마건. 지팡이는 항상 지팡이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마비 쪽, 건강한 쪽 가는 거예요. 지마건. 지팡이, 마비 쪽은 왼쪽이었죠?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었습니다. 내지마건. 올라갈 때는요, 올지건마. 지팡이 건강한 쪽, 마비 쪽.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죠. 마비 쪽은 왼쪽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거나 평지라고 하면은 내지마건 대입하시고요. 올라갈 때다 하면은요, 올지건마, 지건마 기억하시면 돼요.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 이거 경련시잖아요. 그쵸? 1. 입안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2. 몸을 꽉 잡아 다치지 않게 한다. 3. 위험한 물건이 없는 곳으로 옮긴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 5.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에 옷을 말아 대어준다. 정답은요?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 입니다. 경련하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기도를 확보한다는 의미예요. 이물질이 나와서 기도를 막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것이고요.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는 이유는요, 이렇게 경련하면서 덜덜덜덜 하다가 여기저기 부닥쳐서 외상을 입기 때문에 주변을 좀 비워주는 것입니다.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몸에 깎이는 옷이나 단추, 넥타이는 풀어줘야겠죠. 경련하면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라, 얼굴을 옆으로 돌려라, 이게 가장 중요하고 주변에 다치지 않게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상자가 약을 복용한 후에 복통, 구토, 흉통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을 때 대처 방법은, 약을 잘못 먹었을 때 1. 따뜻한 보리차를 먹게 한다. 2.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3. 토사물을 치워 주변을 정돈한다. 4. 복용량이 적더라도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 5.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 4번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 약병, 이 토사물이라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약이 어떤 약인지를 알아야 해독제를 주던지 구토를 시키던지 위세척을 하던지 하거든요.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를 들고 병원에 간다. 입에 뭘 넣으면 안 돼요. 의식이 없으면 입안에 아무것도 넣으면 안 됩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순서, 심자가 빠졌네요.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순서는, 보기 볼 거 있어요? 반도가기 인상, 반응을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두들기죠? 거기 노란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폐소생술 들어가는 거예요. 가슴을 압박하는 게 심이죠? 폐를 살리는 게 인공호흡이죠? 중간에 기도 유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도가기 인상, 마지막에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대상자의 눈에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안약과 안연고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1. 각막 위에 연고를 직접 짜서 넣어준다. 2. 튜브에서 처음에 나온 연고는 거즈로 닦아서 버린다. 3.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면봉으로 밀어서 넣어준다. 4. 투여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닦은 후 연고를 짜서 넣어준다. 5. 하부 결막낭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연고를 짜서 넣어준다. 정답은요? 2번 튜브에서 처음에 나온 연고는요, 거즈로 닦아서 버리죠. 각막 위에 연고를 직접 짜서 넣어주나요? 아래 결막낭 하안검 위에다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한 2cm 정도 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눈 알을요, 움직여줍니다. 안연고 움직여주는 거예요.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안연고는 거즈로 닦아서 버린다.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게 한다. 2. 주사바늘이 제거된 부위는 알코올솜으로 문질러준다. 3. 상의를 갈아 입힐 때에는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순으로 입힌다. 4.
정맥 주사 부위가 붓고 수액 주입 속도가 느려지면 주사 바늘을 빼준다. 5. 주입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도록 조절기를 대상자 오른쪽 가까이에 둔다. 정답은요? 갈아 입힐 때는요. 임마건이죠. 입힐 때는 마비 쪽 먼저 그리고 건강한 쪽 왼쪽 편마비니까요. 왼쪽이 먼저 그리고 오른쪽이 나중인데 중간에 수액이 들어가든지 또는 머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수액병은 심장보다 높게 해야 되겠죠. 주사바늘 제거하고 문질러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눌러줍니다. 왜? 피멍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도 국가고시에 나와요. 주사바늘을 빼주는 거 의료행위죠.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습니다. 주사 부위에 문제가 있다면 조절기를 잠근 후 보고한다. 편마비 대상자 옷 갈아입힐 때 임마건. 마비 쪽 그리고 건강한 쪽 중간에 머리나 수액이 들어갑니다. 벗을 때는요. 건마 건강한 쪽 그리고 마비 쪽 중간에 마찬가지로 머리나 수액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편마비 대상자 문제가 나오면은요. 항상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잔존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요것을 염두에 두고 보기를 보셔야 됩니다. 왼쪽 편마비죠?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에요. 1. 입안 왼쪽에 음식물을 넣어준다. 2. 쿠션으로 오른쪽 상체를 지지해준다. 3. 왼쪽을 밑으로 하는 자세를 취하게 한다. 4. 상체를 높여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식사 후 오른쪽 입안에 음식이 남았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불편한 쪽 왼쪽은 지지하고 오른쪽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이런 보기를 고르셔야 되겠죠? 4번입니다. 상체를 높여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왼쪽에 음식물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건강한 쪽 오른쪽으로 음식을 먹게 해줘야겠고요. 불편한 쪽을 지지해주죠? 왼쪽을 지지합니다. 또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야 짚고 일어나죠? 오른쪽을 밑으로 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고요. 식사 후 불편한 쪽 왼쪽에 음식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항상 건강한 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건강한 쪽을 밑으로 짚고 일어난다.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대준다.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짚는다. 이런 것들을 고르셔야 돼요.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영양액을 10ml 주사기로 제공한다. 2. 구토를 하는 경우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들어가게 한다. 4. 영양액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하여 말린다. 5.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정답은요? 3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들어가게 하는 게 좋고요. 상체를 높여주는 게 좋겠죠. 영양액은요. 1분에 50cc 이상 주입하지 않습니다. 왜? 설사나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이에요. 구토를 하는 경우 문제가 생겼어? 잠그고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영양주머니는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에 사용합니다. 우리 밥 먹고 난 그 그릇 설거지해서 깨끗이 놓죠? 마찬가지예요. 하루 한 번이 아니라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에 사용합니다. 영양액 주머니는요. 우리 몸보다 높게 있어야 중력에 의해서 몸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영양액을 주더라도 지금 식사하실게요. 또는 끝났어요. 시작과 종료를 반드시 대상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비위관, 콧줄로 밥을 먹는다고 하면은 코가 아프죠? 윤활제를 바르거나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잘못해서 이 폐로 들어가면은요, 흡인성 폐렴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대상자, 이렇게 관으로 밥을 먹는 분들은 폐렴이 많이 걸려요. 경관 영양, 밥 먹을 때는 당연히 상체를 위로 올려주는 게 좋겠죠. 영양액은 우리 몸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우리 몸보다 낮은 위치에 놓아야 되는 거 소변 주머니밖에 없어요. 대상자의 발이 청결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씻긴다. 2.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3.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 4. 발톱 지위에 염증이 있으면 소독 후에 씻긴다. 5. 발톱이 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게 둥글게 자른다. 정답은요? 2번.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되겠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말초에서 중심부 쪽으로 닦아주는 게 좋죠? 발끝 쪽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아준다. 각질 제거를 위해서는요. 따뜻한 물로 씻긴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서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준다. 이런 표현이 맞고요. 손과 발을 10에서 15분간 따뜻한 물에 담근다. 왜?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이거 너무 중요하죠. 특히나 당뇨병 환자 발톱을 일자로 잘라줘야 되고요.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괜찮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코 안은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2. 눈은 눈곱이 있는 쪽부터 닦는다. 3.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4. 면봉으로 귀 입구의 귀지를 닦는다. 5. 얼굴은 이마, 목, 눈, 뺨, 코순으로 닦는다. 정답은요? 4번 면봉으로 귀 입구의 귀지를 닦는다. 귀를 닦는다, 귀를 닦는다 했을 때는요. 귀 입구를 닦는다, 귀의 겉을 닦는다, 웨이도를 닦는다. 이 표현 외에는 틀려요. 안쪽을 닦는다 하면 틀립니다. 귀의 안쪽까지는 닦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콧구멍의 안쪽을 알코올솜으로 닦아요? 얼마나 그게 화하겠어요. 알코올이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우리 엉덩이 주사 맞을 때 또는 팔에 이렇게 IV 정맥 주사 맞을 때 알코올솜으로 닦는 거거든요. 그거는 소독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의 안은 절대 이렇게 점막 있는 부분에는 알코올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개방상처, 뭐 피가 나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이런 상처에는 알코올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조직이 다 녹아내려요. 과산화수소도 너무 세요. 집에 있는 포비돈 있죠? 그런 걸로 닦으시면 됩니다. 상처 있을 때는요. 눈은요, 눈곱이 없는 쪽부터 닦는다. 깨끗한 쪽부터 닦는다. 하다못해 청소도요, 깨끗한 쪽부터 더러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얼굴은요,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이 순서로 닦는 거예요.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여기서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누가? 요양보호사가. 요것도 은근히 국가고시 잘 나옵니다. 코털까지 깎아주래요. 여성 대상자를 침상에서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3.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4. 회음부는 요도, 질, 항문순으로 닦는다. 5. 옆으로 눕혀 둔부에서 목 뒤쪽으로 닦는다. 정답은요? 4번. 회음부는 요도, 질, 항문순으로 닦는다. 항문은 맨 마지막에 닦는다. 왜? 항문에서는 대변, 똥이 나오고 똥에는 대장균이 있어요. 항문부터 질요도로 닦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로 감염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는다.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침상 목욕은요, 혈액순환을 위해서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습니다. 손을 닦는다고 하면은요, 손목에서 팔 쪽으로, 다리를 닦을 때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아시겠죠? 둔부를 닦을 때는요, 엉덩이 사이사이 항문 주위를 닦는다. 이런 표현이 다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어요. 복부는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닦으면요, 뭐 장 꼬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화재 예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은 1.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 2. 실내 소화기 위치를 자주 바꾸어 놓는다. 3. 세탁물은 전열기구 바로 옆에 널어 말린다. 4.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거실에 향초를 켜둔다. 5.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 플러그를 꽂는다. 정답은요? 1번.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 것이 화재 예방에 좋겠죠.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도 보기가 나옵니다.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 꽂지 않죠. 또 난로 옆에 세탁물 널지 않고요.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두고 사용법을 익히는 게 좋지. 자주 위치를 바꾸면 불났을 때 찾기가 어렵잖아요. 전기코드를 빼던 대상자가 전기코드를 잡은 채 감전으로 쓰러졌을 때 대처 방법은 1. 침대로 옮긴다. 2. 전류를 차단한다. 3. 팔다리를 주물러준다. 4. 손에 화상이 있는지 만져본다. 5. 어깨를 두드려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일단 감전되면은요, 그 사람을 내가 잘못 만져도 나까지 감전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고무장갑을 끼고 한다던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무슨 아랍 쪽이었어요. 친구가 이렇게 셔터를 내리면서 감전이 돼버리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목에 이렇게 그 감았던 머플러로 친구를 이렇게 해갖고 목을 확 뒤로 제껴가지고 살렸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냥 손으로 그 사람을 만지면 안 됩니다. 침대로 옮기거나 팔다리 주물러주거나 만져보거나 어깨를 두드리는 거 다 그 사람을 터치하는 거죠. 터치를 섣불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2. 씻은 식기는 저준행주로 물기를 닦는다. 3. 그물형 수세미보다 스펀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4. 냄새나는 싱크대 배수구에는 소다와 식초를 붓는다. 5.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가 열을 식힌다.
정답은요? 4번. 냄새나는 싱크대 배수구에 소다랑 식초를 부어보세요. 냄새가 안 난대요. 기름기가 적은 그릇부터 설거지하고 맨 마지막에 기름기가 많은 후라이팬 같은 거 설거지하는 거잖아요. 컵 수저, 유리컵, 수저,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후라이팬 요 순서로 설거지를 합니다. 씻은 식기는요. 절대로 뭐 젖은 행주나 이렇게 마른 행주로 물기를 닦는 게 아니라 그릇을 엎어놓죠. 지그재그로. 그래서 자연 건조시킵니다. 수세미는 뭐가 좋아요? 그물형이 좋아요. 세균이 좀 더 덜 생성된다.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쨍그랑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나는 싱크대 배수구는 소다와 식초를 붓는다. 수세미는 그물형이 좋다. 그릇은 행주로 닦지 않는다. 물기가 건조되도록 어긋나게 엎어놓는다. 아시죠?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침상 배설 문제네요. 간이변기가 뭐죠? 침상에서 용변을 해결하는 용도입니다. 요게 문제에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1.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조용한 환경에서 배설할 수 있게 한다. 3. 변기를 침대 난간과 30에서 45도가 되게 붙인다. 4.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랫부분을 가려준다. 5.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옆으로 돌려 눕혀 변기를 데워준다. 정답은요? 1번이죠. 대상자의 둔부, 엉덩이 아래에 방수포를 깔아준다. 조용한 환경에서 배설하면은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뭐 변기 안쪽에 화장지를 깐다, TV를 켠다, 음악을 틀어놓는다. 약간 시끄러워야 대소변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변기를 침대 난간과 30에서 45도가 되게 붙인다? 이거는 이동변기 이야기죠. 간이변기는요, 요광처럼 넣었다 뺐다 하는 것입니다. 4번, 바지를 내린 후에 가려준다? 항상 내리기 전에 가려주는 거예요.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에 바지를 내린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5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옆으로 돌려요. 협조할 수 없을 때 옆으로 돌려 눕히고 간이변기 데워주고 똑바로 눕히는 거고요. 협조할 수 있으면 엉덩이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간이변기 쏙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이변기 문제, 지문이 또 어떻게 변경돼서 나올까요?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간이변기는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열성이 있어야 된다. 세척해서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이런 거요. 또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까지 다시 데워준다. 항문 관략근을 이완시켜주기 위해서 변기를 따뜻한 물로 데워놓는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죠? 휠체어를 탄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화장실 변기에 앉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는요, 보기를 보기 전에 오른쪽 편마비니까 왼쪽이 건강한 쪽이겠구나, 건강한 쪽 왼쪽을 활용해야 돼,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보기를 읽어보세요. 왼쪽을 활용해야 된다 했어요. 1. 대상자의 양팔을 잡고 돌려 앉힌다. 2.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앉힌다. 3.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게 하여 엉덩이를 이동시켜 앉힌다. 4. 양팔을 대상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등을 감싸 몸을 일으킨 후에 90도 회전시켜 앉힌다. 5. 대상자의 오른쪽 손으로 변기를 잡고 스스로 앉게 한다. 4번이죠. 양팔을 대상자 겨드랑이에 넣어서 이 몸을 일으키고 나서 회전시켜서 앉힌다입니다.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아야 안정적이죠. 또 건강한 쪽 왼쪽 다리에 힘을 주게 해서 이동시킨다. 대상자의 건강한 손, 왼쪽 손으로 변기를 잡고 스스로 앉게 한다. 잔존 기능을 활용하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구석진 곳을 찾아다닌다.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벗으려고 한다. 1. 옷을 갈아입힌다. 2. 기저귀를 채워준다. 3.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 퍼즐놀이를 같이 한다. 5.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이유가 뭐예요? 일단 대상자가요, 이 신체적인 욕구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대변이 매려운지 소변이 매려운지 이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배설의 욕구가요, 얼마나 진짜 강한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 차가 막히고 있어요. 휴게소 가려면 멀었는데 오줌 매려봐요. 진짜 머리에 화장실 가고 싶다는 생각만 꽉 차 있지 뭐 배고프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체적인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적절한 반응은, 대상자가 아가씨 누구세요?
누구냐고. 치매 대상자니까 사람을 못 알아보니까요. 그럴 때 요양보호사 뭐라고 대답하죠? 거짓말하면 안 돼요. 현실을 인지시켜줘야겠죠. 이 보기 전에 치매 반복 행동은요, 주의를 환기시켜주거나 현실을 인지시켜주는 게 좋은 답입니다. 1. 누구긴요. 어머니 딸이잖아요.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2. 매일 보는 사람이니 잘 기억해 보세요. 3. 기억력이 계속 나빠지시니 걱정되네요. 부정적인 언어 쓰지 마세요. 4. 자꾸 물어보시니 매번 답하기 힘드네요. 이거는 약간 나 전달법 아닌가요? 5. 어르신을 도와드리러 온 요양보호사예요. 정답 5번. 어르신을 도와드리러 온 요양보호사예요. 이렇게 현실을 인지시켜 주거나 또는 반복적인 질문을 할 때는 주의를 환기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 밖에 꽃 구경 갈까요? 뭐 이런 식으로요. 치매 반복 행동은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게 좋고 주의를 환기하는 게 좋고요. 또는 현실을 인지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자꾸 치매 대상자가 반복하는 이유는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는 그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독거려주고 안심시켜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반복 행동을 하는데 그게 큰 해가 되지 않으면요, 그냥 놔둬도 된다. 이런 것도 국가고시에 나오죠. 반복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이유를 묻지 않는다. 왜 그러세요? 왜? 라는 이유를 묻지 않는다. 아시죠? 좋아하는 노래 부를까요? 뭐 이런 식으로요. 또는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합니다. 휠체어에 타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옮기는 순서는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일단 휠체어를 대어줘야겠죠? 어느 쪽에? 건강한 쪽, 왼쪽에 대어줘야겠어요. 그리고 휠체어는 이동하지 않도록,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잠금 장치를 채워주는 게 가장 먼저죠. 대상자 발이 바닥에 닿아야지 이동하기가 편하겠죠? 또 대상자의 건강한 손은 항상 활용하게 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침대로 옮긴다, 침대에 눕힌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서술어를 볼게요. 침대를 평행하게 놓는다. 잠금 장치를 잠근다.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한다. 대상자의 건강한 손 왼쪽 손은 지지하게 한다. 대상자를 침대에 눕힌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순서대로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나, 휠체어의 왼쪽을 침대와 평행하게 놓는다. 가,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라, 대상자의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한다. 다, 대상자의 왼쪽 손, 건강한 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한다. 마, 대상자의 허리와 등을 지지하고 일으켜 침대에 돌려 앉힌 후에 다리를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힌다. 만약에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은요,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한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기에요, 휠체어를 평행하게 놓는다. 이런 게 없으면요,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근다. 이게 1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흐름을 알고 그 보기에서 순서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빠지기도 하고 한 줄이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편마비 대상자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길 때 항상 휠체어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대어준다. 잠금 장치를 잠근다. 대상자의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하고 대상자의 건강한 손을 활용하게 한다. 맨 마지막에 침대에 눕히던지 이동시킨다.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신체 손상 예방이 아니에요. 요양보호사, 힘을 쓰는 사람의 신체의 손상을 예방하는 건 뭐죠? 신체 역학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라. 이런 문제죠. 1. 척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몸통에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2.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 이동시킨다. 3.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4. 방향 전환 시에 다리는 고정하고 몸통을 돌린다. 5. 빠른 반동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시킨다. 정답은요? 3번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편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요보입니다. 요거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들어 올린다. 무리가 없어요. 1번 작은 근육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큰 근육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게 아니죠.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한다.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거리가 좋다 했어요. 방향 전환할 때 다리를 촘촘촘촘 움직이는 게 좋았죠. 빠른 반동 아니죠. 신속한 거 아니죠.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상자의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하고요. 지지면은 넓힌다. 무게 중심은 낮춘다.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편다. 아시죠? 큰 근육을 사용해서 척추의 안전성을 유지한다.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혔다가 펴면서 들어 올린다.
이런 것들이 보기가 계속 바뀌면서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할 때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는 대상자의 팔과 요양보호사가 지지해야 하는 대상자의 신체 부위가 어딜까요? 여러분 요 그림을 보세요. 오른쪽 발목을 접질렸다 일시적으로 다친 거죠? 손상 환자입니다. 손상 환자를 부축할 때는요. 건강한 쪽을 부축해 주는 거예요. 지금 대상자가 오른쪽 다리를 다쳤어요. 발목을 접질렸어요. 요양보호사 어깨에 건강한 쪽 어디죠? 왼쪽을 걸칩니다. 왼쪽 팔을 걸치고요. 요양보호사는요, 대상자의 어디를 잡아요? 건강한 왼쪽 팔의 팔목을 잡습니다. 손목을 잡아주는 거예요. 왼쪽 팔, 왼쪽 손목, 건강한 팔, 건강한 쪽 손목을 잡아준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손상 환자가 아니에요. 접질린 게 아니에요. 만약에 편마비 대상자예요. 이러면 편마비 쪽을 부축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편마비 대상자는 항상 편마비 쪽을 부축해 주는 거고요. 손상 환자, 발목을 접질렸어, 일시적으로 다쳤어 하면 항상 건강한 쪽을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 구입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저렴한 거, 요런 것은 구입할 수 있고요. 큰 거, 비싼 거는 대여를 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1번, 지금 리모컨이 있으니까 전동 침대죠. 또 2번, 배감지용 매트, 3번, 목욕 리프트, 4번 휠체어 요런 거는 대여합니다.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수동 휠체어, 배 감지기, 이동욕조, 목욕 리프트 요런 것들은 대여하는 것이고요. 5번 뭐예요? 간이변기죠? 간이변기,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이런 것들은 구입하세요. 정답은 5번 간이변기가 구입할 수 있다. 나머지 1, 2, 3, 4번은요. 대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둘 다 가능한 거 욕창 예방 매트릭스, 또 경사로 이런 것은요. 구입도 가능하고 대여도 가능하다는 거. 대상자의 배설을 도울 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은 1. 평소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2. 항문을 닦을 때에는 앞에서 뒤로 닦아준다. 3.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4. 배설물을 처리할 때에는 전과 후에 각각 손을 씻는다. 5. 소변이 자주 마려워도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보게 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비뇨기계 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 소변이 마려우면 보게 해야죠.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보게 하는 게 아니죠. 감염될 수 있다. 1, 2, 3, 4번은요. 다 올바른 방법이죠. 배뇨의 일반 원칙 볼게요. 배변을 위해서 복부 마사지를 한다. 최대한 편안하게 배설하게 배려한다. 요양보호사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요게 바로 배설의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항문은 앞에서 뒤로 닦는다. 그래야 요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는다. 수분은 많이 먹게 한다. 소변 주머니는 몸보다 아래, 방광보다 아래, 아랫배보다 아래에 놓게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와 누군가 나를 잡으러 왔어 라며 책상 밑으로 숨는다. 1. 무슨 사건인지 이야기하게 한다. 2. 잡으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3. 책상 밑은 위험하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4. 시설에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말한다. 5. 이제 각오 없다며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준다. 5번입니다. 침해 대상자는요. 항상 안심시켜준다, 함께 있어준다, 사랑을 줘야 돼요. 이제 각오 없다며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준다. 항상 불안한 거죠. 본인이 기억을 못하고 인지를 못하니까 항상 함께 있어주는 게 가장 좋은 게 침해 대상자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그 불안한 마음을 이해해주고 수용해줘야 돼요. 도대체 왜 그래요? 부정하면 안 되고 다투면 안 되겠죠? 뭐 물건 잊어버렸어, 네가 훔쳐갔어 그러면요. 내가 왜 훔쳐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찾아볼까요? 함께 찾아볼까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음식에 독 넣었어 안 먹어 이러면요. 제가 먹어볼 테니 함께 드세요 이런 식으로요. 항상 함께 안심시키고 다독거려주고 우쭈쭈 해주고 같이 있어주는 것이 치매 대상자 케어할 때 가장 좋습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나는 장군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지 않는 다른 대상자에게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치매 파괴적인 행동이죠. 1. 장군같이 멋있다고 칭찬해준다. 2. 행동이 잦아들 때까지 자리를 피한다. 3. 모든 대상자들을 군대놀이에 참여시킨다. 4.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준다. 5. 다른 대상자들이 장군인 줄 몰라서 그러니 참으라고 한다. 4번.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준다.
치매 파괴적인 행동은요,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데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 난폭 행동은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몇 개월 후에는 사라집니다. 일단 중지하고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좋고요.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거나 주의를 환기하는 거,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까요? 다른 방으로 가서 어르신의 전성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텃밭 가서 채소에 물 줄까요?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온화하게 얘기한다, 충분하게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좋아요.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서성거릴 때 대처 방법은 해질녘 하면은요, 석양증후군을 떠올리셔야 돼요. 포인트는 해질녘입니다. 이때 불안해할 때 방법은요, 1.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2.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 3.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한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5.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2번. 익숙한 환경이 좋거든요.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 다른 방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쵸? 복잡한 일거리 머리 아파요. 단순한 일거리 괜찮고요. 조명을 환하게 켜서 지금은 밤이 아니에요. 해질녘이 아니에요. 밤만 되면 이상해지니까. 낮에는 유순하다가 저녁에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가거나 막 문을 덜컥덜컥 열고 바닥을 뒹굴고 막 이상한 행동하죠? 이것이 바로 석양증후군입니다. 석양이 질 때 이상해진다 이거예요. 이때는요, 대상자와 함께 있어줘야 돼요. 우리 엄마가 석양증후군이야. 함께 있어줘야 되고 문 밖으로 못 나가게 해야 돼요. 실종됩니다.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또는 소일거리를 준다. 엄마, 이거 콩나물 다듬는 것 좀 같이 해줘. 또는 엄마 따뜻하게 차 한 잔 같이 마실까? 음악 좀 들을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익숙한 노래를 들려주거나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튼을 닫고 조명을 밝게 한다. 텔레비전은 크지 않게 켜둔다. 이런 것들이 석양증후군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매 가족 있으신 분들 힘내시고요.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어렵죠. 저도 옛날 생각이 나네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신체 접촉을 하기보다 말을 먼저 건넨다.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대상자가 읽고 싶어하는 것을 읽어준다. 말을 먼저 건넨다? 여기서 딱 나와야 됩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죠. 항상 붙잡을게요. 말하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시각장애 대상자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신체 접촉 전에 말을 먼저 건네야 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또는 시계 방향으로 2시 방향에 있어요. 5시 방향에 휴대폰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보다 반보 앞으로 나와서 팔을 이끄는 듯한 자세가 좋습니다. 주의력 결핍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2.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3.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4. 새로운 사물을 주제로 대화한다. 5.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보게 한다. 2번.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으면요.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요게 일단 답이고요. 단순한 활동을 제시하거나 명확하고 간단하게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시설에서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켜 자극을 준다. 2.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을 기억하게 한다. 3. 다른 대상자가 한 가족임을 인식시킨다. 4.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불러준다. 5. 가족을 자주 방문하게 하여 시설을 집으로 알게 한다. 진압력 장애 대상자 정답 2번.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을 기억하게 한다입니다. 진압력 장애가 뭐죠?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 달력, 시계를 자주 인식시켜주는 게 좋죠. 지금은 겨울이니까 도토리는 가을에 주우러 가요.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해야 돼요. 어머님, 아버님 이거 아닙니다. 요즘에는 미혼도 많아요. 나이만 먹었지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은 사람 많거든요. 이름을 불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기억나시나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대상자의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죠.
1. 보호자에게 업무 대행 목적을 확인한다. 2. 물품 구매 시에 요양보호사의 물품도 함께 구입한다. 3.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4. 업무 대행을 완료한 후에 경과를 한꺼번에 설명한다. 5. 서류 발급 업무 대행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은행 대출을 받으러 갔어요. 대출 관련자랑 연결해 주거나 어떤 복지 서비스를 받으려고 갔어요. 신청을 할 때 그 관계자와 연결해 주거나 이런 업무를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죠. 개인활동 지원 시 일상 업무의 대행, 정보나 자료 경비를 점검한다. 처방전과 비용을 준비한다.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나 경비를 점검한다.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오늘 대학병원 6개월 만에 가는 건데 적어도 피검사, 처방전 해가지고 한 30만 원 나온다. 미리 준비해 가야겠죠. 요양보호사가 낼 수는 없잖아요. 필요한 경비를 미리미리 확인해서 그 대상자에게 받던지 자제분들에게 카드를 받던지 경비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대상자의 침구류와 선택 시 고려사항을 옳게 연결한 것은 1. 이불. 두껍고 무거운 것, 딱 봐도 뭔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2. 이불 커버, 거칠고 모직물로 된 것. 3. 베개,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 4. 시트, 풀을 먹이고 재봉선이 있는 것. 5. 매트릭스, 푹신하고 습기를 흡수하는 것. 정답은요? 3번 베개,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 요게 맞는 것입니다. 베개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한 촉감이 좋은 재질이 좋대요. 베개 높이는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게 해야 된다. 베개 속을 매일 교환하진 않죠? 베개 커버만 매일 교환한다. 또 이불은 어떤 거 골라야 될까요? 가벼운 게 좋잖아요. 이게 이불 덮고 있으면 막 어깨 아프지 않나요? 잡아 당길 때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럽고 보습성이 있는 것을 선택한다. 이불 커버는요, 면 제품이 좋겠죠. 이불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세탁하거나 교체한다. 시트에 주름이 많으면 욕창이 생기죠. 시트 크기는 주름이 생기지 않고 한 장으로 매트릭스 밑에 접어넣을 수 있는 크기가 좋다. 흡수성이 좋은 옅은 색의 면 소재의 시트가 좋다.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게 좋다. 소재가 두껍고 재봉선 있는 것은 피한다. 욕창의 원인이 되니까. 매트리스 또는 같은 말로 요라고 나옵니다. 요, 매트리스는 바닥에 까는 거죠. 단단한 게 좋은 거예요.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는 것. 지지력이 뛰어나고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요, 매트리스가 좋다 이거예요. 고혈압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큰 알약은 작게 쪼개서 나누어 준다. 2.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섞어 한 번에 준다. 3. 금식인 경우 복용 중인 혈압약을 건너뛴다. 4. 삼키기 쉽게 가루로 만들어 물에 섞어준다. 5.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정답은요?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파킨슨 대상자, 손을 덜덜덜 떨죠? 알약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요양보호사가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이런 것들도 국가고시 은근히 잘 나와요. 약은 임의로 쪼개거나 가루를 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은 먹으래요. 알약을 우리가 꺼낼 때요, 손으로 만진 약은 다시 넣지 않는다.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알약의 개수가 많다면 두세 번에 나누어서 투약한다. 대상자가 손을 떨면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 또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물을 충분하게 제공한다.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동변기예요. 의자처럼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는 거예요. 1.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2. 배설 후에는 물티슈로 손을 닦는다. 3. 변기를 차갑게 하여 변이를 자극한다. 4.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한다. 정답은요? 1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되겠습니다. 배설 후에는요, 물티슈로 닦는 게 아니라 물을 이용해서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닦아야겠고요. 변기를 차갑게 하면은 오히려 수축돼서 나오려고 하던 것도 들어가죠.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수건으로 변기를 따뜻하게 해서 데워준다. 그래야 관략근이 이완돼서 배설의 욕구가 있으니까요. 또 변기 앞이 아니죠?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변기의 높이는 침대랑 같게 한다. 여기서의 변기는요, 이동변기예요.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게 맞춥니다.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기저귀 밖으로 셀 때 대처 방법은 1.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2. 기저귀 위와 아래를 바꾸어 채워준다. 3.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준다. 4. 몸 한쪽에 베개를 대는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꾸어준다. 5. 소변이 새는 쪽 기저귀 안에 물티슈를 넣어준다. 정답은요? 몸 한쪽에 베개를 대는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꾸어준다입니다. 소변이 새요. 이거는 단단히 쪼여준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새지 않는 체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고요. 기저귀는요, 최후에 보르라고 했어요.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착용하면은요, 대상자가요, 기저귀에 대한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춰서 소변을 보게 하는 게 좋다. 기저귀가 젖었다면 신속하게 갈아줘야 욕창이 생기지 않겠죠. 기저귀 갈 때마다 피부에 발진이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어디 아픈 데가 있는지 살펴보고 욕창 예방 조치를 해야겠어요. 보통 말하지 못하는 대상자 많거든요. 아프다고 말을 못하니까 이게 기저귀를 살피던 체위를 변경하던 이 대상자에 대해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관찰될 때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항상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하는 거예요. 1. 연결관이 꺾여 있을 때. 2.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셀 때. 3. 소변 주머니가 가득 차 있을 때. 4. 소변 주머니를 들고 걸어 다닐 때. 5. 소변 주머니에 배출구가 잠겨 있을 때. 정답은요? 2번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셀 때 보고합니다.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꼬여 있으면요, 요양보호사 해결할 수 있죠. 가득 차 있으면 버리면 되고요. 원래 소변 주머니 가득 차기 전에 버려줍니다. 소변 주머니를 들고 걸어다니는 거 너무 정상이죠.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 이런 보기도 국가고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소변 주머니는 항상 몸보다 아래 둔다. 방광보다 아래 둔다. 그래야 몸으로 역류되지 않겠죠. 역류되면 어떻게 돼요?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 다 국가고시에 유치도뇨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연결관이 꺾이거나 눌렸는지 도뇨관이 꼬였는지 수시로 확인해 줘야겠죠. 왜? 소변이 안 빠지면요, 아랫배가 아파요. 불편해요. 소변의 색깔이나 소변의 양 새는 경우에는요, 보고한다. 문제가 생기면 보고한다.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나 전달법이 뭐죠?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하고요. 나를 주어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염두에 두고 보기 볼게요. 1.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2.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 제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4. 많이 바쁘시군요. 제가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5. 계속 부탁을 하시면 제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사적인 부탁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정답은요? 5번. 걱정돼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힘이 드네요. 답답하네요. 이런 표현이 거의 다 나 전달법의 답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바를 명확하게 바램을 전달하는 거예요.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한다. 사적인 부탁 계속하는 거 싫은 거잖아요. 좀 그러네요. 별로네요. 걱정되네요. 마음이 안 좋네요. 이런 것들을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 자극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족의 수발 부담을 증가시킨다. 2.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요법에 해당된다. 3. 맨손 체조하기는 진압력을 향상하는 활동이다. 4. 인지자극 훈련 대상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5. 인지자극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5번입니다. 치매 인지자극 훈련,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인지자극 훈련? 예를 들어서 경증이에요. 그러면 좀 어려운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우리 과일 가게 가서 과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참외, 수박, 딸기, 이렇게 언어의 유창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말할 수 있다면 경증, 인지기능 장애이다. 이런 거 국시에 나올 수 있죠. 중증인 경우는요, 말하기가 어렵죠. 이런 경우는 그냥 탬버린을 흔든다. 이런 거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게 한다. 2. 호칭할 때에는 대상자의 성명을 부른다. 3.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는 전문 용어로 표현한다. 4.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즉시 지적해준다.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소속은 비밀로 한다. 2번. 호칭은 대상자의 성명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규호보님. 저는 요양보호사 귀간조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대상자와 눈높이는 같게 하고요. 전문 용어 아니죠? 알기 쉬운 용어로,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표현을 해줘야겠어요. 항상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 적절한 시선의 움직임, 한 곳을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수저 사용이 어려운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 식사 돕기 문제인데요. 수저 사용이 어렵대요. 이 문제 파악을 잘 하고 보기를 보셔야 됩니다. 1. 음식물을 갈아 빨대로 먹게 한다. 2. 수저를 사용해서 스스로 먹게 한다. 3. 식사를 마칠 때까지 먹여준다. 4.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 5. 경관을 통해 영양액을 제공한다. 정답 뭘까요? 4번.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입니다. 손으로 집어 먹으라고? 말이 돼? 국가고시는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것을 고르셔야 돼요. 수저 사용이 어렵다고 했는데 수저를 사용해서 스스로 먹게 한다? 말은 좋은데 이게 지금 불가능하니까 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을 다 갈아서 빨대로 먹게 하는 것도 이거 좀 무리가 있잖아요.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 뭐 귤을 까먹거나 고구마도 까먹을 수 있죠. 뭐 감자도 까먹을 수 있죠. 손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많잖아요. 꽃감도 있죠. 또는 주먹밥 같은 거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치매 대상자 식사 돕기 한번 읊어드려 볼까요? 글씨 크기를 달리해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접시가 좋아요? 사발이 좋아요? 사발이 좋다. 턱받이가 좋아요? 앞치마가 좋아요? 앞치마가 좋다.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의치가 만약에 느슨하다면 먹다가 목구멍에 걸려 넘어가니까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면은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영원히 제공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괜찮아지면 제공한다, 이 얘기예요. 치매 대상자는 애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미리 음식의 온도를 확인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식탁에 앉으면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해 줘야 되죠. 생선, 가시 같은 거 미리 다 제거해서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안정된 분위기를 위해서 TV는 끈다. TV 어디서 켜라고 했는데, TV를 켤 때는요, 주변이 좀 시끄러워야 되는, 내가 대소변 볼 때, 배설할 때, 또는 저녁에 석양 증후군일 때 켭니다. 시끄럽게 틀지는 않아요. 치매 대상자가 계속 밥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또는 그릇의 크기를 달리해갖고 조금씩 주는 거예요.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못 이룰 때 대처 방법은 숙면을 못할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1. 시설 규칙에 대해 설명한다. 2.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3. 누구에게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4. 취침 전에 시원한 옥수수차를 충분히 마시게 한다. 5. 침대에 눕게 한 후에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5번이 그나마 적합하죠. 침대에 눕게 한 후에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뭐 규칙 설명하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밤에 많이 먹으면요, 이거 소화시키느냐고 잠이 더 안 와요. 숙면이 안 되죠. 차를 충분히 마시게 되면은 또 중간에 소변을 봐야 돼서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는 대상자는 낮잠을 자면 안 돼요. 치매 대상자가 딸 집으로 가겠다며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가 산책한다. 2. 창문을 열어 바람을 쏘이게 한다. 3. 박수를 치며 따라오라고 한다. 4. 배회를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5. 현관문 앞에 장애물을 설치한다. 1번. 함께 산책하는 거 오히려 좋고요. 배회 코스를 만들어 주려면은요, 실외가 아니라 실내의 배회 코스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초조하다 하면은요, 일단 신체적인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죠. 화장실 가고 싶은지, 어디가 아픈지, 상처가 있는지, 대소변이 매려운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배회할 때는 문을 연다 이런 표현은 다 틀립니다. 창문도 안 열어요. 오히려 커튼을 다 닫아가지고 조명을 환하게 켜서 지금은 밤이 아니고 낮이에요. 이런 연출까지 해주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는다 이런 표현은 다 틀리는 거예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규호보에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